지난번에 제가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뭐 이런 제목. 오늘 그 두 번째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거짓으로 밝혀진 사이비 과학이론, 사회주의, 조금 심각한 부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클린턴, 촌뜨기 클린턴이 It's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하는 이 짤막한 촌철살인의 표어를 가지고 명문가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전임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거꾸로 틀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가 지금 꼭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참 취해해온 한마디로 엉망경제는 그가 제가 상당 부분 그동안에 몇십 번에 걸쳐서 이것을 갖다가 분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물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참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치 사상에서 그 근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정책의 한 분야에 대해서 혹은 그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겠다. 제가 이렇게 참 쉰 목소리를 가지고 목이 아프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스스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가 안 돼 있는데 경제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원래 경제학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계량적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 그런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원래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학, 정치와 경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접근을 하는 정치 경제학이었는데 정치 경제학적 접근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현상, 경제 정책의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재작년 말에 회고록을 950페이지에 걸쳐서 두 권으로 나눠지는 이런 회고록을 써가지고 당시 상당히 많은 큰 언론의 반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진 우리나라 언론의 거의가 전부가 다 이것을 중점 보도를 했고 또 저와 인터뷰도 가지고 어떤 신문은 한 면 전부를 또 어떤 신문은 두 면, 세 면에 걸쳐서 제가 회고록의 내용과 회고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A4 용지로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언론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때 제가 회고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정치가 안 되면 경제가 될 수 없다 하는 메시지. 또 하나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유의해서 보신 분은 미국도 참 큰일 났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큰일 난 거하고 우리가 큰일 난 거하고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 난 것은 지금 나라가 지금 유지될 수 있냐 없냐
한국 경제라는 경제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미국과 같이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 뭐가 더 성과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참 우리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위기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국가 전체의 총체적 위기 또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총체적 위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특히 제가 경제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왔다면은 경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경제 바깥에 있는 내지는 경제의 기반이 돼야 될 정치 내지는 정치 사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경제를 하는 사람의 손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나라 경제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혹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한때 지금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만 한때 폐기되었던 즉 구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한때 폐기되었던 이 사회주의의 망령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노동, 노사 문제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지금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고 상당 부분 이것이 성공을 거두고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진 성공을 거두고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죠. 지난번에 가덕도 특별법을 중심으로 해서 현 정부나 국회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 법령 등은 모두 이 사회주의 사상 더하여 한국에 있는 이 종북주의 사상이 결합되어서 흘러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것에 당, 부당, 효율이 있니 없니 하고 따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적 성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거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오늘의 한국 또 한국 경제는 무면허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마약을 먹고 차를 몰고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는 다른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고속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한국 그리고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면허라는 이야기는 경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경제 운영이라든가 행정 운영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인데 과거에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음에 술에 취해서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나가는 그리고 마약에 취했다 하는 것은 국가 주도적인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취해서 그래서 역주행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모든 나라가 다 채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경제를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이 사상의 빈곤,
오도된 사상 논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냐 우냐 이렇게 이 사상을 구분해야 될 걸 갖다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고 이 좌편에 서 있는 사람들, 좌편향된 사람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우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수주의자로 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측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수라고 불러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6.25 전쟁이 난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오랫동안 생각 끝에 미군이 남에 주둔하고 있는 한은 무력으로 남쪽을 정복해서 말하자면 공산주의 통일 조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남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침투해서 좌익 사상을 가지게 하겠다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남한에 있는, 우리 남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모든 분야,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노조, 안보, 군, 어디를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북한의 소위 주체 사상을 갖다가 심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이 그 결과로서 탄생한 정부가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라고는 다른 거예요. 거진 99%가 다 종북 사상에 의한 주체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가 우고 뭐가 좌냐?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냐? 아니면 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느냐? 자유의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하느냐? 평등, 결과의 평등을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 판단하느냐? 경제에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경제의 구석구석을 다 지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에 속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익 내지는 우파, 후자에 속하는 사람을 좌익 또는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크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우편에 쓴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기본적 가치 체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믿음, 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 그런데 반대로 좌익 사상을 대표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무장을 해서 이거 지금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거진 무방비 상태로 지내온 것이 한국의 우익 우파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참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지만 딱 저는 이 말이 가장 간단하면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드릭 하예크, 자유주의자의 대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진위의 문제다. 무엇이 옳으냐,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거짓 이론이고
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은 그것이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은 좋은데 실현하기 어려워서 사회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짓 이론이고 사이비관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이 프레드릭 하이에크의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예컨대 국민의 삶을 나라가,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이 정책 목표,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 국가가 그렇게 유능하고 참 이성적인 존재인가. 그런 국가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조금만 편견 없이 우리가 사회 현상, 정부의 실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참 사회 철학자이고 르피가로지에 이 논설위원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여기서 머리가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 자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의미보다도 머리에 든 게 있느냐,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명색이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과대학의 교수까지 된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딱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행태, 생각을 보면서 이 레이몽 아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국 분명히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죠. 결코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지금 대법원장 거짓말하는 거 국민들 보셨죠?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대법원장까지 됐고 사법시험을 쳐서 대법원장까지 됐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거기까지 갔을 텐데 그 사람이 거짓말 떡먹듯이 한단 말이죠. 내가 사회주의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좌파 정당은 존재하는데 반해서 진짜 우파 정당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누가 실제로 이 당을 이끌고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이건 분명한 좌파 정당이죠. 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명색이 우익 우파 정당에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조차도 우파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충실했는가 회의를 갖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모신 대통령을 폄하해서 하는 같이 들려서 안 됐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이 우파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뭐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주제했단 말이에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도 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먼저 하는 그런 안보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핵 위협에 노출되게끔 했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 이념이 뭘 중요하냐? 실용이 중요하지.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선거 때 경제민주화 이거는 좌파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거 먼저 받아들였어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전성기념일에 참여해가지고 이 우방 국가들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참 그 사상을 의심하게끔 의도를 의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 뭐 좌파 대통령 뭐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이나 지금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명색이 우파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조차가 그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 그렇게 해서 온 결과 지금 오늘은 지금 가치의 개념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은 우파가 집권하기만 하면 그냥 집권 첫날부터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이 정권을 거꾸로 틀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초기에 워낙 잘 나가니까 못 건드리다가 마지막에 해 가서 힘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 한보 사태가 났을 때 그거 그냥 경제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 가지고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공격을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참 짓지도 않은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2번씩 하게 만들고 좌파들이 애용하는 그런 노래 뭐 무슨 아침 이슬 노래를 생각했느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참 말도 안 되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걸어가지고 탄핵을 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좌파들은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금도 중다에서 좌절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그 성과를 보고 있는데 우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정말 깊은 생각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좌파들은 스스로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들이 흔히 좋아하는 자주, 평화, 무슨 통일 같은 이런 중독성이 강한 체면성이 강한 구호를 앞세워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착절하게 이 지금 전략을 바꿔가면서 편성해가면서 투쟁 강도를 높여온단 말이죠. 지난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포커스에 왔을 때 국회에서 사상을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회주의자냐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회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회주의자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면서 국민들을 좀 농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론을 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좌우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길밖에 없다. 뭐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실용이 중요하지. 뭐 하는 식의 중도 있을 수 없어요. 이 중도는 기회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당 국민의힘 당이 왜 저렇게 지리멸렬하냐. 대표라고 하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고 말도 안 하는 이 가덕도라는 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여당이 들고 나와가지고 모든 법조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데 혹시라도 부산에서 표 잃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 어떻게 그 우파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갖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정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경제면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경제 사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정부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자유냐 평등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냐 하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 불신합니다. 그러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이 정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가덕도 같은 일,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부동산 25, 이러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고,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그때 못했던 거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해서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 잘못된 목표의 설정 때문에 이 온 국민을 갖다가 부동산 문제에 노예로 만들고 도탄에 빠뜨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정부의 역할, 이런 정부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정말 우리 경제,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체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난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뭐 하다가 걸핏하면 정부에 쥐어박혀가지고 뭐 마지 못해서 수십억, 수백억 돈을 뭐 사회공헌기금이니 뭐니 하고 반강제로 내놓는 일이 흔히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고 자유기업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이 틀 내에서 기업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연구를 한다 혹은 활동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도와주지 않는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은 누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필요할 때는 총대를 메고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싸움하고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기업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제가 아무리 경제 분야의 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름으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도 격약이 무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